새벽 5시 반 정희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죠. 찬 바닥에 발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믹스커피 한 잔에 식빵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죠. 또 하루구나. 정희는 중얼거리며 트레이닝복을 입었어요. 햇빛에 바랜 노란색 상의와 회색 하에 벌써 3년째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새 옷을 살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죠. 어차피 흙먼지만 묻힐 텐데 말이에요. 대문을 나서니 마을이 고요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죠. 정희는 이 시간을 좋아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시간. 혼자만의 세상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추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정희는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오늘도 더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희에게는 매일이 똑같은 하루였으니까요. 밭에 도착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진부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죠.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정희는 피식 웃었어요. 좋은 일이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좋은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고추 따는 일은 단순했어요. 빨갛게 익은 것만 골라서 바구니에 담으면 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이런 일을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머리는 비워둔 채 손만 움직였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외로워지니까요. 해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지만 정희는 계속 일했어요.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갔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정희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추밭과 멀리 보이는 산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무색무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9시쯤 정희는 허리를 펴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2개가 빨간 고추로 가득 찼죠. 오늘 할 일의 절반은 끝난 셈이었어요. 물통에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려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물 좀 써도 되겠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책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물이요? 정희는 의아해했어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 온 냄새가 났죠. 옷차림새도 깔끔했고 손도 거칠지 않아 보였어요. 네, 호미 좀 씻으려고 하는데. 남자는 손에 든 호미를 보여줬습니다.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저기 수도가 있어요. 정희는 밭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수도 쪽으로 갔어요. 정희는 슬쩍 그를 쳐다봤습니다. 뒷모습이 듬직해 보였죠. 오랜만에 보는 남자였어요. 호미를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꼼꼼하게 흙을 털어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시 사람이 분명했죠. 감사합니다. 남자가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엔 모자를 살짝 올려서 얼굴이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인상이 선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신데 이 동네 분이세요? 정희가 물었어요. 자신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남에게 먼저 말을 걸었나 싶었죠. 저기 순덕이네 집. 거기 형님 밭을 도우러 왔습니다. 순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덕이라니.
하지만 남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 진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정희입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진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죠. 혼자서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요. 정희는 다시 고추 따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순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졌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진수가 가지 않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희는 고개를 들어 진수를 쳐다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시선이었죠.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아침 정희의 고추밭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정희가 거부했지만 진수의 꾸준함에 결국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일할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갔어요. 정희 씨는 원래 이 동네 분이세요? 셋째 날 오후 진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대답하기 망설여졌죠. 아니에요.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언제 내려오셨어요? 12년 전이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배신, 이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일. 모든 게 아픈 기억이었죠. 진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정희의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죠. 서울 생활이 그립지 않으세요? 별로요. 여기가 편해요.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가짜였어요. 미용실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결국 남편은 다른 여자를 선택했죠. 여기서의 삶은 단조롭지만 진짜였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지금은 이런 생활이 좋아졌어요. 진수가 고추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슬쩍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 성실해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진수가 보온병을 꺼냈어요. 커피였습니다. 하나 드실래요? 괜찮아요. 혼자 마시기엔 너무 많이 끓였어요. 진수는 컵에 커피를 따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였죠. 맛있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마시는 믹스커피와는 달랐죠. 진수가 웃었어요.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서울에서 커피 내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정희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나 싶었어요. 진수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죠. 정희 씨, 웃으니까 훨씬 예뻐 보이세요. 진수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었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뭘 그런 말을.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 시골에서의 적응, 사소한 일상 이야기들. 정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정희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진수가 떠나고 나니 갑자기 고추밭이 적막했어요. 벌써 그가 그리워졌죠.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마을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들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요즘 밝아졌던데? 그게 말이야. 순덕이네 동생하고 매일 붙어 있다던데.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덕이네 동생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덕이 동생이 뭐라고? 진수 말이야. 서울서 내려온 그 남자. 순덕이 죽고 나서 밭 정리하러 왔다잖아. 아이고, 그럼 정희가. 순덕이 동생하고?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진수가 순덕의 동생이라니. 자신을 배신한 그 여자의 친동생과 자신이 웃고 있었다니. 김치를 담던 손이 떨렸습니다. 순덕.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자신의 미용실 바로 맞은편에서 잡화점을 하며 매일 자신을 조롱하듯 쳐다보던 여자. 정희야, 괜찮아?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진수가 순덕의 동생이라니. 그럼 진수도 그때 일을 다 알고 있을 거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정희는 급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설레고 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고추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수를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어떤 얼굴로 마주봐야 할지 몰랐죠. 혹시 진수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친절하게 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진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정희 씨 계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죽이고 있었죠. 몸이 안 좋으신가요? 오늘 밭에 안 나오셔서. 진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정희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순덕의 동생.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잘못한 게 뭐냐고요. 순덕의 동생이라는 게 잘못이었어요. 자신이 그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는 게 잘못이었죠. 한참을 기다리던 진수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정희는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었습니다. 진수와는 일주일밖에 알지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따뜻했던 그의 미소, 커피를 건네던 손길,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주던 목소리.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바보 같은 정희야. 정희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 따위 벌써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마음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순덕의 동생과는 절대 엮일 수 없었죠. 사흘 동안 정희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진수가 매일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진수는 포기하지 않고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희 씨, 저 진수예요.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정희는 문 뒤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누나 얘기 알고 계시죠? 진수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도 그때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누나가 정희 씨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것도.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고추밭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만 알았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누나 대신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정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진수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은 뭐였을까요? 동정이었을까요? 정희 씨가 저를 피하시는 게 당연해요. 저도 순덕의 동생이니까. 하지만 진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희 씨를 그냥 정희 씨로만 보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라니.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순덕은 정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거든요. 저 가겠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정희 씨께 보여드린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그제서야 문을 열었어요. 진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정희는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진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순덕의 그림자를 지우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정희는 다시 고추밭에 나갔습니다. 진수는 없었어요. 혼자 일하니 예전처럼 적막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도 시끄럽게만 들렸어요. 점심시간쯤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럼 그냥 제 일이나 하겠어요. 진수는 옆밭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예전처럼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커피도 함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정희는 자꾸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혼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가끔 진수도 정희를 바라봤지만 눈이 마주치면 급히 고개를 돌렸죠.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수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웠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하지만 순떡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희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진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의 진심 어린 눈빛, 떨리던 목소리.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새벽이 되자 정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니 과거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미용실을 하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알았어요. 순덕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미용실 건너편에서 잡화점을 하던 여자. 처음에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친하게 지냈죠. 하지만 그 여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또 괴롭히는 거야?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순덕은 죽어서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하지만 진수는 잘못이 없었죠. 순덕의 동생이라는 것 외에는. 정희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진수를 포기할 수 있을까? 순덕 때문에 또 다른 행복을 포기해야 할까? 벌써 50이 넘었는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며칠 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진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진수 씨. 네. 진수가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피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진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급히 보온병을 꺼내서 커피를 따라줬죠. 감사해요. 정희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넘어가니 마음도 조금 편해졌어요. 정희 씨. 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이해해요. 저도 누나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그 얘기는 그만해요. 정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순덕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 과거의 상처,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수를 보니 마음이 결정됐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요. 급하게 하지 말고.
정희의 대답에 진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밝은 미소였죠. 네, 천천히 하겠어요. 정희 씨가 편할 때까지.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정희는 과거를 잊으려 했고 진수는 그런 정희를 기다려줬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행복이 중요했거든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고추 수확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정희와 진수는 함께 마지막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서로에 대한 마음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올해 농사는 잘 됐네요. 진수가 빨갛게 익은 고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그리고 정희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당신이 도와줘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진수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일을 계속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농담도 했죠. 정희는 이런 시간이 좋았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진수가 일손을 멈췄어요.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희 씨,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도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정희 씨 같은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진수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극적였어요. 평소보다 더 어색해 보였죠.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매일 정희 씨를 보면서 마음이 더 깊어져만 가거든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고백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진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희는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진수 씨도 저 같은 사람하고 괜찮으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신은 이혼한 여자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정희 씨를 얼마나... 진수가 다가왔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저도 진수 씨가 좋아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처음에는 순덕 씨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진수 씨는 진수 씨니까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대답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고추밭에서 중년의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정희가 수줍게 물었어요. 연애 같은 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진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급할 것 없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럼 내일도 함께 일할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밭을 정리했어요. 마지막 고추를 따고 도구를 정리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진수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진수가 정희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 보러 가실 준비 됐어요? 네, 잠깐만요. 정희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어요. 새로 산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다듬었죠. 진수와 함께 마을 장터에 가는 게 설렜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희와 진수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는데 이제는 그냥 쳐다보는 정도였죠. 뭘 사실 거예요? 진수가 물었어요. 정희는 장보기 목록을 꺼냈습니다. 김치 담글 배추하고 무 그리고 같이 먹을 고기도 사요. 진수가 제안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고기요? 네, 오늘 저녁에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정희는 미소가 나왔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요리해 준다니. 언제 마지막이었을까요? 그럼 삼겹살로 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봤어요. 진수는 정희가 고르는 걸 도와주고 무거운 건 모두 들어줬죠.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사는데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정희야, 요즘 많이 밝아졌네? 네. 정희는 부끄러워했어요. 아주머니가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이분이 진수 씨지? 참 괜찮은 사람 같던데. 감사합니다. 진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정희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그럼요. 정희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들 아니까요. 진수의 말에 정희는 웃었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진수가 정말로 요리를 해주었어요. 삼겹살을 구워주고 상추쌈도 싸줬죠. 맛있어요.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저녁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진수 씨.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음이 나왔죠.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희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진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창밖으로 가을 달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달을 바라봤습니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찾은 새로운 행복. 정의의 황혼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